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원본에 가까운 걸 그려야 할까요? 가공된 쉬운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보고 그려야 할까요? 앞동 영상에서는 그림을 공부할 때 난이도별 순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미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그림 공부겠죠? 사진보다 실물을 보고 그리는 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들도 사진만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고, 화가들도 보통 사진 보고 그리던데 그럼 그건 잘못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자료로 삼을 수 있고 공부하기도 좋죠. 그런데 사진만 보고 공부한 프로의 색감이 정말 좋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실사를 한 작가와 사진만으로 공부한 작가의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형태보다도 컬러, 그러니까 색감에 더욱 절대적입니다. 만약 그걸 구분하지 못하겠다면 일반 풍경화 그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야외 풍경화를 영어의 고유명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플레인 에어라고 야외에서 실사를 하는 풍경화를 한번 비교해서 봐보시면 제가 말하는 이 색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풍경화를 보라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풍경화야말로 거의 모든 색감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좀 더 설명해보면, 그림은 형태와 색으로 나뉘어져 있죠. 일단 형태부터 말해보자면, 사진 여러 개로 입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할 수 있어요. 꼭 실제를 관찰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형태의 정확도나 인식할 수 있는 이 값은 실제보다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건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효율에서 극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형태는 효율의 문제, 그러니까 시간과 경험이 쌓일수록 사진이나 그림으로도 입체적 학습이 가능한데, 그런데 컬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컬러는 질적인 학습이 밖에 나가 직접 실사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진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형태는 인풋의 효율성의 문제라면 컬러는 그야말로 인풋 자체가 문제거든요. 왜곡된 인풋이 기본값이 되어서 학습된다는 거예요. 제 그림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의 그림은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실제 그 장소를 나가서 그날 그려서 온 작품이거든요. 컬러의 생동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 그림은 뭔가 색이 죽어 있고 블랙의 기운이 강하다면, 오른쪽 그림은 실제 인간의 눈으로 본 컬러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도 저는 제가 본 컬러를 공부를 위해서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처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현실의 컬러를 인식하는 게 사진의 시각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진의 색감이란 게 옛날보다는 그래도 요즘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간의 시각에 가까운 사진을 구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뭐 벌써 HDR 모드라고 아시나요? 사진이 갖는 태생적 한계를 그래도 인간의 눈이 보는 색상으로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 굉장히 실사의 색과 비슷해요. 저도 놀라곤 하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기능이 있지만 공부를 위해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현실을 보고 그리는 게 더욱 좋다는 거죠. 실물의 색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는 사람의 능력이 발휘돼요. 여러분이 보시는 사물의 색은 사진의 색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색은 어떤 조명 아래에 있는지, 어떤 공간에 있는지, 어떤 사물 옆에 놓여 있는지, 자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뭐 거기 대기의 상태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사진으로는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림을 그리기에 편한 수단이죠.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해져서 나오니까 이런 변수들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인식 자체도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사진만 보고 그리게 되면요. 단지 사진이 구현한 결과물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작업으로만 끝나게 된다는 게 사진의 단점이죠. 물론 사진만으로도 이런 요소들을 공부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왜곡된 색이 인풋이 돼서 문제지.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저한테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자칫 제가 하는 말들이 좀 구시대적이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생각할 만큼 실사와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이 차이를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1%도 아니 0.1%도 안 된다고 진짜 장담합니다. 전 영상에서는 사진을 보고 그리라고 해놓고 이번 영상에서 실사를 하라니 제가 생각해도 좀 헷갈리긴 하겠는데, 난이도적으로 사진으로 접근하라는 말이지 결국 마지막 종점으로는 실사를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존하는 색감의 기반에 갇혔을 때 다시 사진을 보고 그려도 큰 탈이 없겠죠. 그때는 뭐가 사진색이고 어떤 색들이 날아가 버렸는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진색을 그대로 칠하지도 않고 날아간 색을 오히려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지 않고 창작하기 위해서 현실에 보이는 색감을 그림 안에 녹이는 작업 자체가 바로 그 창작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현실에 보이는 색상은 근원적으로 물감만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전체를 왜곡된 하나의 값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그림은 구라인 언어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살릴 것이냐의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떠한 것을 취할 것인가라는 예술가의 능력과 성향이 생기고 거기에서 특유의 개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특히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풍경화일수록 실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인물화나 사물을 보고 그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중요도가 높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림 그리는 분들 중에서 실제를 그리는 게 좋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었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봤는데요. 사실 사진으로만 해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색이 잘 나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그 풍미라고 하죠. 음식에도 좀 내재된 풍미가 있잖아요. 은은하게 나는 풍미? 그런 조그만 차이가 그 음식의 레벨이 그 격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색감에서도 그런 풍미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법을 취해야 할지는 욕심에 따라 개개인마다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